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정말 요즘 시장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거죠. 바로 AI 관련 성장주입니다. S&P 500 지수 안에서 보니까 소수의 정말 거대한 기술 기업들 비중이 역대급으로 치솟았어요. 이게 과연 뭐랄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건지 아니면 좀 아슬아슬한 고공비행 끝에 조정을 예고하는 건지 오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맥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렸던 7개의 기업 있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 기업들이 S&P 500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뭐 작년부터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여기에 브로드컴, 오라클, 넷플릭스까지 더해서 텐타이튼즈라는 그룹이 S&P 500의 40%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집중 현상이죠. 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무려 5조 달러로 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도 4조 달러 근처고요. 알파벳도 보니까 1년 전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서 3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소수 기업의 시장의 무게중심이 확 쏠리는 건지, 특히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높은 밸류에이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투자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 주도주가 소수 그룹에 집중되는 현상 자체는 과거에 여러 번 있었어요. 닷컴 버블 때도 생각나고 그 니프티 피프티 시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특히 더 주목받는 이유는 역시 AI,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 이게 엄청나게 더해졌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냥 몇몇 기업이 잘 나간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미래산업 지형 자체를 바꿀 거다, 이런 믿음이 시장 방향성 전체를 좀 좌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뭐랄까 이 기업들이 단순히 덩치만 커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규모도 엄청나지만 시장은 이들이 AI라는 진짜 거대한 기술 변혁의 심장부에서 실제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거라는 그 가능성, 여기에 지금 베팅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주가에는 이런 미래에 대한 서사가 아주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현재 재무제표 숫자만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말이 거의 뭐 하나의 시대 정신처럼 느껴질 정도였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이 딱 7개 기업만으로 S&P 500의 35.4%를 차지했다는 건 와, 정말 미국 증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집중도라고 봐야겠죠. 뭐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런 말이 좀 무색해질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집중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심화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브로드컴, 오라클, 넷플릭스 포함한 텐타이튼즈는 S&P 500의 40.2%. 정말 경이적인 비중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통계가 최근 애플이나 아마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막 급등했잖아요.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체감하는 집중도는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정 섹터, 특히 기술주 안에서도 정말 극소수 기업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그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지표들이 역사적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죠. PER이라는 게 기업이 버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건데 이 수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 기대치가 크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이도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또 단순히 비싸다는 게 꼭 팔아야 한다는 신호는 아니다,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미래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결과다, 이런 해석인데요. 정확합니다. 때로는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 그러니까 후행 실적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혁신 기업들의 변곡점에서는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예전엔 게이밍 GPU 회사였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용 AI 칩이랑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을 때 그때 PER만 보고 투자했다면 와, 엄청난 상승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익 대부분을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내잖아요. 이걸 전통적인 소매업 기준으로만 봤다면 그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겠죠. 테슬라도 그렇죠. 현재 전기차 판매량만 보는 투자자하고 나중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플랫폼까지 생각하는 투자자의 평가는 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주가 비싸네 이 사실에만 빠질 게 아니라 이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미래 성장 스토리가 진짜 있나? 그리고 그 스토리가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한 3년, 5년 아니면 10년 뒤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라면 그 과정에서 주가가 엄청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즉 변동성을 감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대 수익률이랑 같이 위험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기대감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주는 좀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로 오라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라클 하면 보통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강자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 몇 년간은 AI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정말 인상적으로 올랐죠. 특히 2031년까지 AI 분야 최고의 클라우드 기업이 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 목표 달성의 핵심 키 중 하나가 바로 오픈 AI와의 대규모 계약. 구체적으로는 오픈 AI가 10기가와트급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기에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OC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점이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라클의 현재 가치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은 분명 오라클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AI 시대에 꼭 필요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로 발돋움할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만약에 오픈 AI가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기술 개발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다른 클라우드 파트너랑 협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오라클은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확충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데 핵심 고객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그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오라클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오라클은 약속대로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성공가도를 달린다. 이러면 현재 주가에서 2배, 3배 오르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위 대박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AI 투자 열기가 생각보다 빨리 식거나 아니면 오픈 AI 같은 핵심 고객 기반이 흔들린다면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위험 또한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투자자의 부푼 기대랑 기업이 실제로 보여줘야 할 성과 사이의 간격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장밋빛 전망만 볼 게 아니라 잠재된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목표에 이게 맞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극소수 AI 관련주에 집중돼 있고 밸류에이션은 높아 보입니다. 오라클 사례처럼 어떤 기업은 미래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돼 있기도 하고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을 성급하게 팔아버리는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나 나만 뒤처지면 안 돼 이런 FOMO 심리만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도 정말 큰 실수가 될 수 있죠. 핵심은 결국 왜 이 주식이 오를 가치가 있는지 혹은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이걸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이 좀 과열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유동성이나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주식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거품 논란이 나오는 이유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혁신적인 기술력과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미래 수익 성장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투자자로서의 우리의 과제는 바로 이 둘을 구분해내는 것. 즉, 주가 움직임에 소음을 걸러내고
어떤 기업이 지속 가능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겠죠. 텐 타이턴스의 집중도가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긴 하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이 한 3년, 5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해 있을 거다라고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냉철하게 점검하고 재정비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확히 어떤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기업에 투자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시장 조정이 와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믿고 함께할 의지가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특히 지금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시기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손실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와 재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걸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성과 일치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혹시 떠안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 속에서 본질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실적 서프라이즈나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견고한지, 경쟁 우위, 소위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경영진이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지 같은 기초 체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게 느껴지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그 가격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이 즐겨 인용하는 말 있잖아요. 헐값에 좋은 기업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위대한 기업이 낫다. 이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이익을 성장시키면서 초기 투자 시점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결국에는 정당화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네요. AI 성장주 지금 팔아야 하나, 혹은 거품 고타지나 와 같은 좀 단기적인 시점에 초점을 맞춘 질문보다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현재의 높은 시장 기대치, 즉 높은 밸류에이션에 걸맞는 성장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질문으로 전환해보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궤적에 집중한다면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뜨거운 상황 속에서도 보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점은 혹시 예상치 못한 조정이나 하락장이 닥쳤을 때 패닉에 빠져서 섣부른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기회로 삼거나 혹은 기존의 투자 논리를 재점검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결국 투자는 확률 게임이고 장기적인 관점은 그 확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 성장주를 둘러싼 시장의 극심한 집중 현상, 그 배경에 깔린 AI 혁명에 대한 기대감, 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오라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기대와 위험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분석과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각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성장 동력과 장기적인 가치를 냉철하게 판단하며 무엇보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오늘 이 흥미로운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이 이렇게 극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 소위 텐 타이튼즈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이들의 미래가 AI 기술 혁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일한 테마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상치 못한 기술적 장벽이나 규제 강화 혹은 지정학적 이슈 같은 걸로 인해서 AI 관련 투자 사이클이 갑자기 둔화되거나 좀 냉각 국면에 접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라클 같은 개별 기업의 위험을 넘어서 이러한 집중 현상이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